기아 2022년도 실적을 스로봇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도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3% 증가했고요. 스로봇 영업이익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WCA 회전율은 22.6회전으로 전년에 비해서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기아 중사업비상 지분법 손실 7,600억 넘어 이코노미스트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중시장 고전의 손실이 이어져 판매량 회복 요원, 사드 보복에 코로나까지 판매 환경 지속 악화,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현대 기아차 실적 좋으면 웃는 수혜주본이 서현이화라는 부품업체를 소개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야후에서 검색된 거로 기아 EV6 GT 첫 번째 드라이브, 기아차는 람보르기니를 앞지를 수 있다라는 아주 흥미있는 기사를 했는데, 핵심되는 건 호환되는 DC 고속 충전소에서 240kW로 충전된다는 것이고,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다. 다른 데보다도 그런 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시승한 사람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이 46조 4천억 원대로서 전년보다 13.3%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62.6% 크게 증가한 것이 이게 좀 문제로 보입니다.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증가했고, 그러나 이제 판매 관리비가 23.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6.4% 증가를 한 것이 원가회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스르풋 손익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한 매출 재료비는 31조 3천억 원대로서 17.8% 매출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이런 것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스르풋 손익계산서에서 일단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르풋율이 2.6% 하락을 했고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5.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원대로서 스루픈 영업이익은 1.2%,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천억 원대가 적게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354억 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오히려 줄었었는데, 그래서 재고의존율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게 6천억 원대나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생산 관리에 말하자면은, 아니면은 또 예측된 생산을 그만큼 못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원재료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한 거가 또 있습니다. 전체 재고로는.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또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도 뭐 이렇게 또 판단이 되긴 됩니다. 어쨌든 제품 재고가 대책 없이 증가했고, 수요 대응 생산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자산 변동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사용 및 상품 사용액이 있는데, 사용액이라고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 변동액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스르프 분석할 때는 그냥 상품까지 포함해 버려요. 뭐 나중에 뭐 그런 이유는 뭐 삼성전자 같은 데는 그냥 한꺼번에 포함을 해버리니까, 또 그게 일반적이긴 표준이긴 합니다만은, 이 상품 사용액이란 거는 상품 매출 원가거든요. 따라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져가더라도 계속적 이 성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1조 2,400
2,418억 원으로서 17.2% 증가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기아는 전년도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좀 불분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용은 5.8%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7.9%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가공 비율이 약 4%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재료비 가격이 4%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2차 추론까지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 PQ 총제조 비용이 오래간만에 제가 분석한 이래로 처음으로 일치를 합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딱 맞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근데 작년에는 무려 1,478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추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이게 뭔가 신뢰성이 없다.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말하자면은 재고자산이 마이너스면은 재고가 줄은 거거든요. 2283. 근데 비성분에서는 그게 플러스로 2283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812억 원으로 작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를 줄여가지고 매출이익을 높게 나오려고 한 1,400억 정도를 1조 이상 하는 회사가 이 정도도 할 수 있겠죠. 의도적인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 3단계 현금 물음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가감해 준 차이도 1,766억 원이나 차이 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유형 자산으로 대체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감해 주면은 이렇게 또 갭3로 추가로 남는데 이게 제로가 돼야 정답이겠죠. 그러나 2020년도부터면은 이 차이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좋게 개선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기아가 조금 더 회계 투명성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스루풋 손익과 영업이익과 원가 회계 영업이익의 차이는 이 검증이 됩니다.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그 금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제가 산출한 이 매출 재료비 하고의 갭하고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스루풋 손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조 8천억이 집행이 됐는데 10.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346명 증가를 했네요. 채용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인당 평균액이 임금액이 연간 1억 3,500만 원 선인데 임금 인상률은 9.5%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고 이게 꽤 높은데요. 퇴직급여 포함으로 확인이 됩니다. 감가상각비가 증가했고 나머지 비용들을 모두 기타로 몰아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본사 판매 관리비보다는 공장의 운영 비용이 뭐가 줄었냐 그게 궁금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기타가 5조 정도라면은 조금 좀 중요 비용은 좀 표기해 줘야 좋지 않겠냐. 좀 그래야 친절한 금자씨 얘기를 듣는데 친절한 금자씨가 안 되겠네요. 친절한 금자씨가 와서 조금 매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은 ESG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또 협력업체 작업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요게 조금 불친절한 그 공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회전율이 22.6회전으로 좀 떨어졌고요. 스루픈율도 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든지 제품 판매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입증해야 그 마지막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이 0.99로 올랐어요. 이것은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아차인 경우나 현대차나 제가 그 이 원재료 가격 추이나 제품 판매 가격 추이는 인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추이를 기초자원 공시하고 있어 인과관계 분석이 매우 깁니다. 그거를 완성차 매입하니까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은 직전 납품하는 회사의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그 이 모듈식으로 그 집계를 해가지고 좀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그게 좀 추이를 알 수 있어야 그거에 비례해서 판매 가격, 제품 판매 가격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기아차는 그것을 분석을 안 하기로 했고 일단 그래서 그 이 투명성의 확정은 아직 뭐 미루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보류하는 거로. 그래서 이걸 논리적인 도구로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은 재고자산율 하락과 스루픈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이거를 입증하기 왜냐하면 뭘로 입증할 수 있냐면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터 인과관계가 미흡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 쓴 그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보고 기아를 위해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증거를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우리는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 총 판매 수량 나누기 현재 있는 그 재고 수량으로 나눠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그 캐펙스 어, 자본적 지출 투자죠.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을 투자가 됐습니다. 요게 이제 그 주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투자가 된 것 같은데 비율이 40.8%로 크게 증가했어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조 9천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금 수익률로 보자 그러면 21.8%로서 3%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장사로서는 이제 짭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채권자한테 2조 1천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16.6%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도 배당을 크게 했네요. 1조 2천억이나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크게 그 배당을 한 거죠. 3.8%나 됩니다. 1.2%, 1.5% 했었는데 이익 배당 압력이 컸었다는 것 같은데 이게 그 현대차가 한 30 뭐 몇 프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게 약 한 4,500억 이익 배당. 현대차 입장에서는 영업이익 외에 영업의 이익으로 한 4천억 정도는
별도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최종 1조 4천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현금 버퍼율은 23.8%로 넉넉히 가지고 있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604.5%로 29.5%가 증가했습니다. 연간 그 원가회계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실적을 예측을 해봤는데요. 54조 한 4천억 원대를 하지 않겠냐. 요거를 그냥 말씀드리면은 5조 54조 하자고 판매 계획을 아예 확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2조 6천억 원대가 영업이익이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보다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냐?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면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말하자면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2% 정도 매출액을 좀 더 해보자 했을 때도 그러면은 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거꾸로 이 더 재고를 줄여라 10% 정도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으로 한 5천억 원이 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모순이라고 보죠. 이것을 끊임없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스루풋 기준으로 계획을 해보면은 손익분기점 식으로 이거 손익분기점 식이 아니고 그거는 생략을 하고요. 스루풋식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해본 거는 53조 3천억 정도면 된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54조 정도 해야 되는 거로 돼 있는데 53조만 해도 3조 8천억 원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이익인 것입니다. 아까 현금 순이익도 실질적으로는 더 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그런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24일 전까지 다시 올려보자. 6.2%만 좀 더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은 56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5조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 6.2%만큼 재고를 감소한다든지 재고 회전율이 낮아진다고 한다면 안 팔리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 계획했던 상태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루풋 회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를 보면은 78,000원으로 여기 좀 떨어졌습니다. 왜 계산을 안 했지? 그리고 뭐 시가총액도 좀 내려갔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33.88%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거의 7%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36.41%더 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것은 이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띄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이익 배당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짭짤하게 또 이익 배당을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지분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이익 배당을 안 하고 하고서 분명히 압력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상 기아 2022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국내에 매우 중요한 기업으로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